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부동산학과가 대학교인 김진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양해 말씀드리면은 원고 제출호에 일부 오타가 좀 발견되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의 주제는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한 고속철도 개통이 인근 아파트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입니다. KTX 강릉역과 SR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는 서론, 선행연구, 분석 모양,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먼저 부동산 입지론에서는 최적의 주거 입지 조건으로 할 때 여기 주택 비용과 교통 비용이 최적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고 주거 입지 결정 이론에서는 한거 주거 비용과 한개 교통 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주거 입지가 결정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의 주거 입지 선택은 통근을 위한 교통 수단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속철도역이 도심과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수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속철도 역사 주변에서는 개인의 주거 입지와 그 다음에 사무실 입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속철도 역사 개통으로 인한 인구 이동 효과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역사가 개발됨으로써 대표적인 효과인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시간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을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속철도 역사 인근의 부동산 중 일반 국민이 대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의 가격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역의 신설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고속철도 역사 개발 사업에서 관련자들에게 부동산 가격동 예측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고속철도역의 고유 특성과 고속철도 차량의 수소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역 건설력 선정이나 입지 효과를 판단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범위입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속철도역이 최초 개통된 2004년부터 연구 시점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가 정차할 수 있는 전용 역사를 건설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의 총 69개 역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KTX 강릉역과 SR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의 아파트 내내 실거래 가격을 분석하며 고속철도 역사 개통이 주변 아파트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화에 따른 변동성 분석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잠재성장 모형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집단으로는 직접 역세권 아파트를 대상 집단으로 하고 간접 역세권 아파트를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성 분석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로 인한 인근 부동산 또는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오민경 조주연은 고양 환경 에너지 시설을 분석한 결과 혐오 시설로부터 2km 이내 아파트들은 통제 구역 대비 제곱미터당 10만 원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김도희 서원석은 고양시 스탑줄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복합 상업시설이 입지한 시점에서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없었으나 입지 이후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소영 김경민은 경기도 분남권 물류시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류시설 입지 전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입지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철도시설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고영선 정재호님이 대전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KTX 종사자 수, 상업개발 연면적, 고속철도 이용 고객 수 등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규택 김문지 도서관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역사로부터 200에서 600m 이내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으며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소형 아파트에 민감하다고 반응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하유진 대상역 이상유님은 동탄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탄역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 나타나 고속철도가 아파트 가격에 상승 효과를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첫 번째로 고속철도 교통 이후 인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속철도 역사 중에서 한국철도공사의 KTX역과 주식회사 SR의 SR역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분석 대상 지역을 동일 시도 지역이 아닌 서로 다른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지역에 건설된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비교 분석하여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사용하여 변동성을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에이모스 잠재 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가격의 변동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 영향력으로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 성장 모형의 분석 방법입니다. 잠재 성장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된 종단 자료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적합한 분석 방법이며 측정된 값은 동일한 측정 단위를 가져야 하며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1단계에서는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으로 측정된 종단 자료만을 가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성장 궤적을 기울기를 통하여 확인하는 모형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행한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될 경우에 시행하며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 진행하기 위해서 SPS 21을 사용하였으며 잠재 성장 모형 분석은 에이모스 21을 사용해 진행하였고 자료의 결측값은 SPS에서 기계값 최대화 알고리즘인 EM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입니다.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속철도역 개통량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구역별 총 인구수, 인구 대비 열차 이용 인원, 지역의 재정 자립도,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고속철도 정차 횟수를 검토하여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검토한 결과 강릉역, 동탄역을 실증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역이 개통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근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실거래 대상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한 모형 설계는 오른쪽에 그림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고속철도역으로부터 2km 이내 아파트를 고속철도역에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으로 보고 역으로부터 2km 이후의 아파트를 고속철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증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인근 아파트 가격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철도형 인근 아파트 표본 중에서 잠재 성장 모형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4개 시점 중 2시점 이상의 실거래 가격을 보유하고 아파트를 건축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가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기준에 맞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전체 2,681건이 수집되었으며 매매 시점이 같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료를 평균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 하나는 표에 보시면 총 134건의 아파트 단지 중 2km 이내 34개 단지,
2km에서 5km 이내에는 100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 변수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10헥토그램상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 변수에 자연 농도 변화를 취해주었으며 변화 후의 10헥토그램은 정규 분포와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인근 아파트 가격 변화 형태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2km 이내 대상 집단 분석을 위해 기재학 잠재 성장 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4와 같습니다. 대상 집단의 잠재 성장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분 적합 지수 세부 통계량인 NFI, TLI, CFI를 살펴본 결과 모두 기준치 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절대 적합 지수인 RMR, SRMR은 모두 0.08 이하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되어 비제약 잠재성장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집단의 초기값과 기울기 추정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초기값과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기울기 역시 증가율과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6%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집단 기재학 잠재성장 모형의 추정치에 대한 해석 결과 고속철도역 인근 2km 이내 대상 집단 아파트 가격은 측정 시점 초기 10.24일에서 매기 0.023의 증가율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역으로 2km 초과하고 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통대 집단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 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습니다. 통제 집단의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분 적합 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0.9 이상이며 절대 적합 지수인 RMR, SRMR은 모두 0.08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의 모형 적합도 통계량의 검증 결과 통제 집단 비제약 잠재성장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제 집단의 초기값과 기울기 추정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초기값의 평균값 분산은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기울기와 분산도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제 집단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의 추정치에 대한 해석 결과 고속철도역으로부터 2km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은 측정 시점 초기 10.159에서 매기 0.012의 증가율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잠재 성장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미지의 잠재 요인이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측정 시점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표 8에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고속철도역 입지 전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고속철도역 개통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증가율 추세는 표에서 보시면 통대 집단에 비해 대상 집단의 기울기가 약 1.9배 정도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기울기 크기는 대상 집단이 통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고속철도역 입지가 인근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상 집단의 기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인근 아파트 가격 변화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속철도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 대상 집단 내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두 지역에 대한 선형 비제약 잠정 성장 모형 추정치는 표 11과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초기값은 강릉역 평균이 9.827로 동탄역의 10.651보다 낮았으며 초기값의 분산이 유의하여 두 집단 모두 초기 아파트 가격은 집단 내 개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역의 기울기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직접적인 다집단 분석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제약 잠재 성장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제약 잠재 성장의 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약 잠재 성장 모형을 사용하여 잠재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6과 같습니다. 독립변으로는 아파트 노후연수, 고속철도역과의 거리, 고속철도역이 속하는 지역에 세 가지 독립변 모형을 모형에 추가하였습니다. 표본은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에서 분석한 통제 집단 및 대상 집단의 전체 표본 134건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약 잠재 성장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절대 적합지수인 SRMR은 0.008, RMR은 0.031로 두 개 지수 모두 기준치인 0.08 이하로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증분 적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0.9 이상이어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표 14에 제약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의 초기값은 10.151로 기울기 0.09이며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울기의 경우는 비제약 모형의 추정치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비제약 모델에 비해 아파트 가격 측정 시점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약 모형의 아파트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습니다. 이 표를 해석하면 노후연수는 아파트 건축 후 경관온도가 오래될수록 초기값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울기의 영향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후연수가 오래될수록 아파트 매매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근역은 고속철도역이 있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를 알아보자 한 것으로 기울기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 간 거리는 고속철도역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초기값과 기울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역 간 거리가 클수록 아파트 매매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입니다. 비제약 잠정 성장 모형 분석 결과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초기값과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기값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집단 간을 비교해보면 통제 집단에 비해 대상 집단의 기울기가 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영향으로 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약 잠재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초기값과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기값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노후도와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 가격의 증가하는 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변수를 추가하여 동탄역과 강릉역이 위치한 지역 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한 분석 결과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리하지 않아 두 지역 간의 가격 변동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철도역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시작점인 향후 과제입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고속철도역의 신설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과 같이 향후 고속철도역 신설이나 입지 효과를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 동향 예측의 근거로 제공되어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고속철도역 입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는 수도권이나 지방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는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 고속철도역을 신설할 경우 이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실거래 가격 표본 작성 시 84제곱미터 중에 아파트로 한정했다는 점과 연구 대상을 2개의 지역으로 하였는데 향후 연구 대상 지역 개수를 더 늘리면 보다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 이호병 교수입니다. 좋은 오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오후에 발표를 맡아주신 보건대학교 김준욱 박사님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신 정재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우측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김기영 연구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소 이걸로 하시고 여기 편이 안 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영입니다. 그 잠재 성장 모형을 활용한 고속철도 개통이 인근 아파트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정재호 교수님께서도 관련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개통 전후의 가격 변동의 차이, 인과성 검증을 한다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연구에서도 개통 계획 착공, 개통 전후의 가격 변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간적인 영향,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또는 그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 연구는 인과관계라든지 그 변화 양상을 설명을 한다는 데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잠재 성장 모형은 적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연구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초기 가격 상승과 이런 것들이 그 변화 수준에 더 크게 또는 작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조금 부족했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다른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 이런 초기 가격 상승과 변화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에 조금 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34쪽에 있는 표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연구자께서 마지막에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에 유사한 동질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동일한 유형의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하면서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셨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형의 그 상품이라고 본다고 하면 주택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평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지역이 가진 특성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주택 시장, 하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향후에 좀 유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후속 연구들이 좀 발굴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연구 방법과 내용에서 좀 적절했고, 그리고 좀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이 부분만 좀 따지시면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신대학교의 유기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창신대학교 유기현입니다. 예, 오늘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고속전철 개통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논문 열심히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논문 이제 이 계량론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그 자료를 구독하는 데 있어서 참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교수님들 다 아시고 연구자분들이 한 번쯤은 계량 논문을 한 번도 써보셨을 텐데 이 자료 구독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박사과정이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그 위원님들이 앉으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면 뭔가의 수정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또 추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언급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고통을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도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자료 구독과 데이터 가공을 하셨을 텐데 하여튼 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논문을 이제 아까도 제가 호기심을 갖고 있던 논문이라 해서 좀 보다가 목적을 이제 설명할 때 고속전철 역사가 개발됨으로써 대규모 인구 이동 이런 말을 좀 쓰셨어요. 그래서 야, 그거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구 이동에 대한 것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더 호기심을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상에서는 인구 이동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변수가 그렇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 이동에 대한 거를 한번 언급해 줄 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KTX하고 SRT를 비교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구 이동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TX나 SRT는 그 종착역 목적지를 다 의미하고 있잖아요. 서울역과 수서역이라는 그 다른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용자들에 대한 무언 수요자들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그 차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읽었는데 하여튼 왜 SRT고 KTX인지 구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줘서 좀 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강릉역과 동탄역을 선정한 이유도 사실 궁금했는데 그 선정한 이유가 뭐 동일한 규모라든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유사한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그 얘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차라리 경부 라인의 KTX하고 SRT 라인에 있는 두 개의 역을 선정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강릉이 아니고 다른 그 경부 라인에서 아마 찾았으면 이 결과가 이게 똑같이 나왔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모든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제가 일단 뭐 여기서 한마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에서 그 두 지역 간의 가격 변동에서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없을까? 정말 없을까? 그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지금 궁금해요.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릉역과 동탄역이 아니니까 동탄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릉역이 아니고 평택 지제역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경부란에 있는 어떤 역이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가격 변동력이 과연 같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과 연구 향후 과제에서 그 선행연구에서 본인 이제 그 연구자가 다 하신 것처럼 다 고속철도 개통 나오면서 다 영향을 미쳤다고 선행연구에 이미 다 그 선행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미치는 게 이미 알고 이 연구를 했고 이 연구도 역시 영향이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무언가에 서술하지 않았고 연구 과정 중에 뭐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자께서 더 아직 뭐 박사 과정 중이시라고 하니까 더 충분한 기회가 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더 이제 그 위로의 마음,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나서 좀 미안해서요. 위로의 마음은 SRT하고 KTX 역사 두 개를 해서 그 역을 비교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독자로서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더 좋은 연구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김준영 박사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김준영입니다. 저도 이 학위 받은 지 사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이렇게
그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오늘 뭐 세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아쉬운 점 두 가지하고 좋은 점 한 가지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가격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문들이 있지만 특히 그 어떤 거시경제 변수하고 어떤 정책 관련돼서의 변수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그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교통관계나 개발 호재와 같은 이러한 그 변수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 교통망 중에서도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인 고속철도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그 연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는 이 강릉역과 동탄역의 그 개통 시점이 2017년, 2016년쯤을 봤을 때 그 당시를 기점으로 4개의 시점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당시의 그 주택 가격 상황이 본격적인 상승 바로 직전 상황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약 한 4년 정도의 그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한 좀 소개와 배경이 이 논문 안에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기 전부터 대략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 고속철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 발표, 그리고 예타, 그리고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속철도가 역사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점에서 좀 관찰 시점을 4개가 아니고 좀 더 과거로 회귀해서 교통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리고 중간에 더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관찰 시점을 좀 더 늘렸으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가지 말씀만 드리고요. 이런 것들 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논문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연구의 한계나 아니면 후속 연구에서도 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포대학교의 우기영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하는 김포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이 이제 오래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각 법률, 또 부동산 제도, 정책, 금융, 재무분석,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학회지에 게재도 하고, 또 이 분야별로 다양성 있는 게 특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량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쭉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계량 부분에 대한 게재 논문 비율도 높아지고 수준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적으로 보면 계량 분석 부분이 좀 증가하면서 수준도 좀 많이 높아지지 않나. 제가 이 토론자로서 이번 논문을 받아보면서요, 참 오랜만에 참 좋은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1년 단위로 4개의 시점에 대한 동일 샘플에 대해서 4개의 시점에 대한 사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4년 단위의 조사 시점이 일정 폭이 있다고 하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자세히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각 단위별로, 각 표본별로 4개 중에서 2개 이상만 거래가 됐으면은 나머지 부분 데이터 비어있는 부분은 평균값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총 2,681건 중에서 2km 반경 내에 34건, 반복 거래가 있었던 34건, 2에서 5km가 100건.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잘 작성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사소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그 우리가 통계 처리 결과에 표 15번, 17번이 우리가 추정치하고 표 15를 예를 들면 추정치에 대한 그 추정값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통계량 그리고 신뢰 수준 이걸 정리해서 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보면 추정치를 그 해놓고 거기에 평균 분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 추정치에 대한 그 통계량 그 다음에 신뢰 수준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에서 조금 좀 그 봐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평균 분산 이 부분을 좀 없애고 가로로 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어떨 것이십니다. 그거는 지금 15번이나 17번 그 다음에 21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24번 표 24는 이게 또 그 통계량이 빠졌어요. 그냥 그 추정치에다가 그 신뢰 수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약간 보고 고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제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목. 지금 우리가 그 변동성이라는 말은 아파트 가격 변동성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이제 영어로 우리가 그러니까 발레티라고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 수익률의 그 표준 편차를 보통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고 하고 그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예상 수익률 또는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 지표를 우리가 발레티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그 부분이 아니고 가격 어떤 변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인지 또 가격 증가 플럭츄에이션 또는 가격 증가 인크리스 그래서 이쪽 쪽을 아마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보다는 가격 변동 또는 가격 증가 이런 부분이 좀 한번 검토를 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표본을 평균 84제곱미터로 잡았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 85제곱미터 전용면적 25.7평이 이제 우리 33평형 아파트 분양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국민주택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을 85제곱미터를 맞춰서 그 조사 대상 범위 규모를 80에서 90제곱미터로 이렇게 범위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85제곱미터라는 것이 그 어떤 국민주택이라든가 그 기준에 대한 그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60년대에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그냥 어느 누군가 실무자, 사무관이 됐든 그 정도에서 85제곱미터라는 거가 어떤 국민주택 기본이 됐다는데 이게 그냥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와 있어서 현실에 맞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범위를 85제곱미터 이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오랜만에 좀 깔끔한 이 논문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작성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표, 통계 결과 처리할 그 표 결과 한번 좀 다시 한번 조금 그 통계량과 신뢰 수준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목 이런 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유원상 교수님 끌어나오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유원상입니다. 빨리 마이크를 돌리도록 간단하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논문은 우리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요즘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 중에서 수도권 경제력 집중도가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것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작은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넘었고 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인위적인 인구 분산 정책을 쓰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의 등장 그리고 이에 따른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부각을 이 논문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논문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인구 분산에 힘을 보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좀 더 잘 마무리 잘 하셔갖고 이 KTX하고 그 SRT 데이터들이 추후에 GTX에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명지전문대학교 서우석 교수님 통화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받고 고속도로 개통된 일종의 이벤트 연구가 이미 많이 보여진 논문이라서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은 보면서 이제 이 모형을 갖다 새롭게 적용한 거라든가 또 그렇게 따라서 이제 잠자성장용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4시기에 걸쳐서 이제 셋업을 해야 된다는 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모형, 잠재성장 모형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쪽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보니까 이 모형이 부동산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이거를 사전에 검증한 데이터에 우리 부동산 데이터라는 게 적합한지와 또 모형을 새롭게 쓰는 모형을 검증하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 모형을 해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연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정재희 교수님 모형 잘하시고 또 우경 교수님도 모형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걸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한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이건 좀 국내에서는 어땠냐면 해외에서 이 모형을 부동산 쪽에 쓴 것이 조금 리뷰가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형을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이 분야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아니면은 이게 주로 교육 관련해서 쓰는데 교육 관련 쓸 때에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게 부동산에 적합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이제 해외전에 좀 다양한 논문이 있으면 훨씬 의존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잠재성장 모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단 분석 데이터를 쓰는 건데 아웃풋이 결국은 그 완공 전 1년이랑 완공 시점, 완공 1년, 2년, T와 T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울기 갖고 일부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게 조금 어느 시기에 더 임팩트가 더 있는 건지라든가 그런 쪽이 이 모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을 또 확실하게 좀 부각시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게 이 논문이 맨 처음엔 딱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엉뚱한 분값과 노력이랑 결과로 아주 우수한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조덕훈 교수님 토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덕훈입니다. 주옥 같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짧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부제를 통일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KTX 강릉역과 SRT 동탄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KTX도 기차 이름이고 SRT도 기차 이름이니까 SR은 회사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동일한 레벨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문 이제 부제인데 어스터리 오브 더 할 때 이건 너무 기니까 어스터리 오브 더 빼고 임팩트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스피드 레일인데 하이스피드 레일
내지는 하이스피드 레일로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차에서 제2장 선행 연구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2장을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한 다음에 1번 이론적 배경 고찰, 2번 선행 연구 검토, 3번 연구의 차별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문 초록에서 그 좀 영어 문장이 이제 비문이 돼가지고 제가 표시했으니까 이거 드릴 거고요. 그 3번 리서치 파인딩스에서 비제약 잠재 성장 모형을 제약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난 파머슈티컬에서 약에 메디신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뭐 비제약, 그러니까 제약되지 않는 unconstrained 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곳곳에 문장이 되게 이상한 문장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보면은 23페이지 보면은 3중 차분법인데 3충 차분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보다 보면 증가율인데 중가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드리면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사항은 뭐냐면 보통 논문들이 이제 그 향후 연구 과제로 이렇게 2개를 제시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안 해요. 본인이 분명히 어디가 한계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반드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논문 꼭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잠재 성장 모형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모형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형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잠재 성장 모형이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 논문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각주하고 참고문헌 작성한 거 봤는데 똑같은 게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 투고하실 때 각주하고 참고문헌 이런 편집 규정을 준수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흥대학교의 김행정 교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근무한 김행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3명입니다. 교수는 400명인데 지방대학이 좀 어렵습니다. 요새.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논문을 보면서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저랑 공감 가는 그 말씀을 해주신 토론자 교수님께서 계셔갖고 공감이 되고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왜 이 논문을 썼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모형 아까 전문을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논문을 위한 논문을 썼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역세권 주변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는 당연한데 그런 것도 이제 그걸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부재에다가 강릉역이랑 동탄역 그렇게 했을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례 지역을 이렇게 한 게 어차피 역세권이라는 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기대했던 게 그렇다면 강릉이랑 동탄까지는 이 뭔가 이제 그 지역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겠구나 했는데 내용 보면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좀 그래서 왜 이 논문을 이렇게 전개했을까? 정말 이 잠재 성장 모형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둬갖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뭔 말씀을 거기서 했냐면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큰 차이가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에 고속철도역이 생기고 하면은 지역 국가 발전이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오히려 지금 수도권의 삶을 정착을 하면서 그냥 거쳐가는 그냥 갔다 오는 식의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오히려 지방은 좀 낙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생명대학교 제천에 있어요. 근데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가면 지금 KTX가 1시간 5분 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대학의 학생 수가 그러니까 수도권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재작년에 500명입니다. 작년에 400명입니다. 요번에 400명입니다 정도.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위기의식이 저 아래쪽도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현실이라 그런 것과 여가 이런 것들이 이 논문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뭔가 나와서 정말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향후의 연구는 좀 더 그냥 그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대학교의 김정렬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김정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지금 한 4개년도 보셨는데 이거의 경우에 입지 선정이나 또는 그 강릉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있었던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를 좀 넓혀서 분석을 했다면 좀 더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원래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인지 이걸 보려면 좀 윈도우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대체로 가격 상승이 있다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평균적인 주택가격 상승률 이것들을 조금은 제외하고 보셨다면 또 고속철도 개통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걸 보는데 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표본수가 지금 34개, 100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강릉은 몇 개고 그 다음에 동탄은 몇 개인지 이게 조금 너무 34개라고 하면 좀 너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쪼개면은 이제 샘플 수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의성에 있어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이제 동탄에 아까 이제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통계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유의가 없었다. 당연히 지금 경제 생활권으로 본다면 동탄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유의성이 없었다. 이것이 변동성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 상승률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는 것인지 그걸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로 갔다면 그냥 변동성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원래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동탄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절대치로 본다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의 양영준 교수입니다. 역시나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심사를 하면서 본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학교에서 논문을 심사를 할 때 논문을 읽다 보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갸웃갸웃하면서 논문 읽기를 멈추는 경우도 많은데 본 논문은 그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었고 논리적인 전개도 좀 양호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문을 마무리하시나 지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로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가격을 가지고 쓸 때 횡단면 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여기는 시계열까지는 아닙니다만 매개연도에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질화를 한 가격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런 게 안 비춰지는데 동탄이면 경기도, 강릉이면 강원도로 보면 경기도의 매매가격 지수는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강원도는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기를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하철 개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통 전 1년, 개통 시, 그다음 개통 후 1년, 개통 후 2년에 이거를 진짜 보려면 이러한 명목 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나 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로 실질화해서 실질화된 가격으로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는 좀 지적사항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자는 그 고속철도의 어떤 뭐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많은 연구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저자가 자기가 쓴 논문이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저자께서는 세 가지의 그 차별성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차별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연구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조금 달성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표현의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시면 더욱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평택대학교 김순정 교수님. 그 다음에 창신대학교 정상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까? 자, 그러면은 많은 참석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토론하실 분? 네. 최사선 교수. 네, 하나만 좀 말씀. 네, 남설대학교 최차승 교수입니다. 그 논문 26쪽 보게 되게 되면은 계량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 성령 잠재 성장 모형을 박명수 나타내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형이 아마 그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직감적으로 성령이라고 전제해서 성령 모형을 썼는지 아니면 이게 비성령 모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모형에 기존 모형이 사용된 것이 있다면 누구의 모형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는 것이 조금 더 솔직한 그 연구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연구자가 직접 이 모형을 개발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아마 비성령 모형, 알리오사이머 모형을 쓰게 되게 되면 동양 결과가 나올 건가 다르게 나올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그 모형에 대해서 출처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모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약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좀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더 계신가요? 이거는 그 커뮤니티 가지고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전 부산대학교 이찬호 교수입니다. 우리 샘플이 134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이 단지가 134개인지 단지 내 아파트 개수가 134개인지 왜냐하면 여기 변수로 사용하신 역간 거리라든가 노후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단지 내에서는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 안에 뭐 5개의 아파트 샘플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나 마찬가지라서 뭐 그게 여기 표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분석 시점, 또 분석 방법론, 그리고 이제 해외의 이런 사례 검토, 그리고 논문 형식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거는 본 논문에서 이제 그 분석 번역을 이제 2kg 하고 이제 5kg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보면은 국내의 이제 상권 범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의 이제 상권 범위,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국내의 연구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향 권역의 말하자면은 강도, 1차 권역, 2차 권역, 그 경계선에 크리티컬한 그 경계선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그냥 대체적인 연구를 그냥 수용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쟁점적으로 어디까지가 이게 뭐 가령 고속철도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영향 번역이다, 또 강도가 센 곳, 1차 번역은 어느 크리티컬 라인이고 2차 크리티컬 라인은 어디까지냐, 그런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언급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같은 토론자 또 플로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부산대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건 그 샘플의 수는 아파트 하나는 아니고 34개하고 100개는 단지수입니다. 그 실제 데이터는 2,100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단지별로 평균을 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조합해 주셨는데요. 일단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서 2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사실 이 연구 지역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정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확인하면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말씀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토시 그 지역에 너무 차이가 크면은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여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한 여러 개, 한 4개 이상 지역 확장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우리 저희 연구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응 수정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다 이유가 저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평택 지지역도 나오고 했었는데, 평택 지지역은 전과 후에 대한 전에 대한 데이터가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전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요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또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 또 데이터 자체를 또 오고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논문에서는 4개 지역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발표를 2개 지역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방법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세트리스 페리버스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고속철도가 여기 개통이 되고 입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가격이라는 것은 한 몇십 가지의 그런 변동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건데, 단지 여기에서 이제 입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했는 게 맞냐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비제약 요건으로 해서 몇 가지 요인들을 적어놓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형 자체의 한계가 좀 그런 변수를 더 많이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한 그런 한계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